오늘은 기가바이트에서 메인보드를 하나 제공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드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벤트를 참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셔야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벤트 참여 방법은 조금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K입니다. 오늘은 최근 하드웨어 커뮤니티 그리고 여러 유튜버들이 추천하고 있고 가성비가 좋다고 소문이 무성했던 기가바이트의 B660 게이밍 X DDR4 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보드가 현재 B660 보드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보드로 소문이 나 있는데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메인보드 레이아웃을 살펴보면 전원부 쪽에 큼지막한 방열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B660 보드들 중에서는 방열판이 굉장히 부실하거나 심지어 방열판이 없는 모델들도 있는데 기가바이트의 B660M 게이밍 X 보드는 방열판부터 마음에 드네요. 메인보드의 방열판이 왜 중요하냐면 CPU를 i5 이상급으로 사용하게 되면 CPU의 전력량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그만큼 전원부에 가해지는 부하가 높아지면서 발열까지도 상승하게 됩니다. 전원부의 발열이 높아지게 되면 전력 효율도 떨어지고 일정 수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CPU의 클럭을 낮춰버리는 스로틀링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열판을 큰 것을 달아주면서 전원부의 온도 제어를 효과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i3 12100 정도를 사용한다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아무튼 방열판을 뜯어서 안쪽 전원부도 살펴보면 8+1+1 페이지의 전원부 구성이고 CPU 전력 공급을 하는 8페이지는 NCP3021155 55A급 드라이브 모스를 사용해서 총 440A급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i7급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i9급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성인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i9 12900K를 가지고 전원부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는 시네벤치 R23을 총 10번을 돌려보면서 점수는 잘 나오는지, 클럭 유지는 잘 되는지, 그리고 전원부 온도는 얼마나 올라가는지까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총 10번의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전원부 온도가 꽤나 많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전원부의 온도 같은 경우에는 출력량이 높은 고품질의 모스펫을 사용하거나 방열판의 사이즈를 키워서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보드의 품질과 성능을 가늠하는 데는 모스펫의 품질과 방열판의 사이즈 등을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클럭 유지가 2회차부터 4800MHz로 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전원부의 온도 때문이 아니라 CPU의 온도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클럭 저하가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전원부 품질은 검증이 끝났는데 요즘은 CPU 오버클럭은 하지 않는 추세이고 램 오버클럭을 거의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램 오버클럭 테스트도 진행을 해봐야겠죠. 테스트 환경은 다음과 같고요. 기가바이트에서 RTX 3090까지 대여를 해주셔서 그래픽카드는 RTX 3090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래픽카드의 사이즈가 너무 커버리는 바람에 메인보드가 이렇게 다 가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큰 그래픽카드를 사용한다면 M 사이즈 보드보다는 일반 ATX 보드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아무튼 메모리 오버클럭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i5 12400의 경우에는 논키 CPU이기 때문에 SA 전압이 고정되어서 3600 클럭에 CL14까지 안정화를 할 수 있었고 12600K의 경우에는 3800 클럭 CL14까지 안정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이오스에 들어가 보면 논키 CPU의 경우에는 SA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메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i5 12400을 가지고 램 오버클럭을 진행할 때 3600 클럭이 들어간다 또는 3400도 안 들어간다 하는 게 동일한 1V의 SA 전압으로 램 오버클럭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 컨트롤러의 수율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2600K의 경우에는 메모리 컨트롤러의 수율이 좋지 못해서인지 3800 클럭까지 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12900K로는 4000 클럭까지도 오버클럭이 가능했기 때문에 기가바이트의 B660M 게이밍 X 보드는 램 오버클럭도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램 오버클럭 전후의 차이를 보면 테스트한 게임은 램 오버클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배틀그라운드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우선은 i5 12400은 평균 프레임은 15%, 하위 1% 프레임은 17%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줬고 i5 12600K의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은 14.5%, 하위 1% 프레임은 24%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12세대의 경우에는 K버전 CPU를 사용한다면 CPU의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B660 보드에서도 삼성 비다이 메모리를 이용한 고클럭 램오버도 누려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논K 버전 CPU의 경우에는 3200클럭의 CL14 삼성 비다이 제품보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삼성 시금치 램을 구입해서 적당히 오버해서 사용하는 게 가성비로 따지자면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면 현재 좋다고 소문이 나서인지 시장에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올라가 있는데 추후에 물량이 풀린다면 B660M 게이밍 X보드는 17만원 초반대, B660 게이밍 X보드는 18만원 초중반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20만원도 안 되는 보드가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기가바이트의 B660M 게이밍 X보드의 전원부 테스트부터 램 오버클럭 성능까지 알아봤는데요. 테스트를 해보고 나니까 왜 B660 보드 중에서 가성비가 좋다고 소문이 났는지 납득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논K CPU들 포함해서 현재 인텔 12세대의 모든 CPU를 사용할 수 있는 보드이지만 아까 보셨듯이 그래픽카드 사이즈에 따라서 B660M 게이밍 X보드와 B660 게이밍 X보드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면 12900K를 사용할 때의 최저의 예산을 가지고 견적을 구성하신다면 정말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K였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우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이고요. 간단한 영상 시청 소감이나 하고 싶은 말씀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 설명이나 댓글의 링크로 이동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링크에서 퀴즈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퀴즈까지 맞춰야 추첨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 중간에 B660 게이밍 X보드와 B660M 게이밍 X보드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제품 제공을 받게 되면 제가 정말 필요한 제품 말고는 모두 여러분들에게 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이나 저번 그래픽카드 이벤트 때도 그렇고 따로 비용을 받은 게 아니고 제품만 제공을 받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 저는 유튜브 광고료와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BK였습니다.